전하! 피하십시오! 사냥길이 시작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 하나가 어가 한복판에 꽂혔고 호위 무사들의 칼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날쌘 무사들이 쓰러지는 데는 눈 깜할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적들이 그토록 산을 샅샅이 뒤지면서도 끝내 임금을 찾지 못한 데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깊은 산자락 청룡산 기슭에 작은 운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운막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억새로 얽어 만든 지붕에는 군데군데 하늘이 뚫려 있었고 흙벽은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언제나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익모초, 당귀, 천궁, 황기, 처마 아래 주렁주렁 매달린 약초 묶음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산 전체가 약방 같았습니다. 그 움막에 12살 소년 도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장구를 칠 시간에 도리는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등에 망태기를 걸치고 산길을 나섰습니다. 맨발로도 바위를 가뿐히 오르고 발소리 없이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짐승들도 도리가 다가오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다람 쥐는 도리의 손바닥에서 도토리를 집어먹었고 노루는 도리 곁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도리야, 오늘은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운막 앞 돌절구에 쪼그려 앉아 약초를 찢던 어머니 순이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올해 34이었지요. 갸름한 얼굴에 눈빛이 맑았지만 어딘가 깊은 수심이 늘 담겨 있었습니다. 손은 언제나 약초물로 물들어 있었고 옥색 저고리 치맛다는 헤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북쪽 능선 너머 물골짜기까지요. 도리가 망태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망태기 안에는 산삼 겹뿌리 3개와 오가피 한 묶음, 그리고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작은 더덕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더덕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이건 청룡산 약수터 옆에서만 자라는 더덕이야.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말이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쪽 더덕이 뿌리가 굵어요. 팔면 쌀 한 말은 나오겠어요. 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숨을 쉬었지요. 도리야, 예, 사람의 욕심은 더덕 뿌리 같은 거야. 깊이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곳에 더 큰 뿌리가 있어 보이지. 그러다 결국 산이 무너지는 법이란다. 도리는 어머니의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더덕 포기를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순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법이야. 그 말이 그날 도리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훗날 그 말이 도리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마을 아이들은 도리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장터에 내려올 때마다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말을 안 해. 귀머거리래. 아니야, 귀머거리가 아니라 바보래. 도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초 광주리를 내려놓고 오참봉 약방 앞에 섰지요. 값을 부르고 돈을 받고 필요한 것을 사서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돌아오던 길에 길 한가운데 쓰러진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앞발에 덫이 채여 피가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더럽다며 발로 차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쳤지요. 도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망태기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물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도리가 손을 내밀자 개가 조용해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지요. 도리는 능숙하게 덫을 풀었습니다.
망태기에서 천 조각을 꺼내 상처를 감아주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장터 할멈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 말은 안 해도 짐승 말은 하는 모양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도리에게는 짐승을 다루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도리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지요. 그냥 눈을 바라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아픈지, 두려운지를요. 도리와 순이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리가 3살 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지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절구지를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너무 아팠기에 도리는 2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먹고 사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약초를 캐서 산 아랫마을 장터에 팔거나 인근 약방에 납품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도리는 여느 약초꾼과 달랐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어느 계절에 어느 부위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말려야 약성이 살아있는지를 어머니에게 배워 훤히 꿰고 있었지요. 산 아랫마을 약방 주인 오참봉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어찌 이런 걸 알지? 이 환기는 어디서 캔 거냐? 뿌리 빛깔이 다르구나. 북쪽 음달에서 캤습니다. 음달 환기가 양달 것보다 뿌리에 진이 더 많이 올라요. 오참봉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야, 내 말이 맞다. 허허, 어찌 그걸 아느냐?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참봉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돈을 좀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날 도리는 쌀 2말과 소금 1뙣박을 사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2 모자는 청룡산 기슭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특별히 더웠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는 열흘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한강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지요. 그런 날 경복궁 편전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 사냥은 경기 광주 땅 청룡산 일대가 좋겠사옵니다. 사슴이 많고 지형도 완만하여 홍대감이 아뢰었습니다. 정의품 당상관 흉배를 단 그의 얼굴은 언제나 그렇듯 인자해 보였습니다. 눈꼬리가 아래로 처져 선량한 인상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좀처럼 웃지 않았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의 말대로 하지. 사흘 후에 잔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홍대감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 속으로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홍대감의 사저에서는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홍대감이 측근 참모 이성달을 불렀습니다. 이성달은 오랫동안 홍대감의 신복으로 일해온 사람이었지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 청룡산 행로를 아는 자들에게 연락했느냐? 예, 대감. 15명이 이미 위치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염려 마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홍대감이 이성달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내 손으로 처리한다. 이성달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홍대감이 촛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 동안 쌓아온 계산이 담겨 있었지요. 임금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선왕에 숨겨진 아이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더는 기다릴 수 없었지요. 이번 한 번이면 된다. 홍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촛불이 꺼질 때 사저 안은 완전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내금이 무사 20명이 앞뒤를 호위했고 홍대감을 비롯한 신하 여럿이 수행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리는 그날도 새벽부터 산에 올라 있었습니다. 북쪽 능선에서 오가피를 캐던 도리는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저게 뭐지? 도리는 나무 위에 올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 화려한 가마, 평생 청룡산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행렬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약초 캐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은 5시쯤이었습니다. 활시위 당기는 소리, 사슴이 달아나는 소리, 무사들의 함성, 멀리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양반들이 사냥을 오는 일이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연달아 터지는 비명과 함께 쇳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싸움이다. 그것도 예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낮은 자세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덤불을 헤치며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갑옷을 입은 큰 무사였습니다. 왼쪽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는데 등에 다른 사람을 업고 있었지요. 업힌 사람은 남세포를 입었는데 옆구리에 화살이 스쳐 옷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 찢긴 자리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무사가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도리는 나무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전하,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임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업힌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무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한다. 숨을 곳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쪽이에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가 번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칼을 뽑으려는 순간 나무 뒤에서 12살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낡은 삼배 옷을 걸친 아이였습니다. 누구냐? 쉿. 도리가 손가락을 입에 대었습니다. 소리 크게 내시면 안 돼요. 따라오세요. 빨리요. 무사가 망설였습니다. 도리가 눈을 들어 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두려움 대신 침착함이 담겨 있었지요. 저를 믿으셔야 해요. 지금 당장은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사는 이를 악물고 도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리는 작은 발로 덤불 사이 좁은 길을 빠르게 헤쳐나갔습니다. 무사로서는 도저히 혼자 찾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굵은 나무뿌리 아래로 난 짐승길을 따라가자 큰 바위,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바위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 셋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였지요. 바위 앞은 무성한 칠덩굴이 가리고 있어 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도리가 칠덩굴을 들추며 말했습니다. 무사가 업고 있던 임금을 조심스럽게 내려 그 안에 뉘었습니다. 자신도 들어가자 도리가 칠덩굴을 다시 내려뜨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느냐? 이 근방이 분명한데 다 뒤져라. 전하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 목소리들이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무사의 손이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게 열렸지요. 도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거의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바위처럼 고요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사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임금이 낮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을 아느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숨어서 밥 먹는 곳이에요. 여우도 모르는 곳입니다. 임금이 잠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돌이라고 합니다. 살이냐? 12살입니다. 임금이 힘겨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무사가 임금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화살은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살점을 꽤 파낸 상처였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지요. 지혈을 해야 합니다. 헝겊이 없습니다. 무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리가 망태기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른 약초 잎이었습니다. 이거 상처에 붙이세요. 이게 뭐냐? 지치예요. 피를 먹게 해요. 무사가 반신반의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냐? 제 어머니가 상처에 늘 쓰시는 거예요. 무사가 조심스럽게 상처에 약초를 붙였습니다. 잠시 후 피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사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세상에, 임금이 눈을 반쯤 뜨고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도리야. 밖이 어두워지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어머니가 제대로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내 어머니는 의원이냐? 도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약초 캐는 안악입니다. 그런데 약은 어머니가 더 잘 알아요. 임금이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웃음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무사가 도리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저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저들이 왜 전하를 노리는지. 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아저씨, 왜? 아까 저 사람들 목소리 중에 들었는데요. 무사가 눈을 좁혔습니다. 뭘 들었느냐? 홍대감 지시대로 하라고 했어요. 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번뜩 뜨였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홍대감, 임금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사냥을 제안한 바로 그 사람. 바위 안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대단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하지만 12살 소년이 그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산에서는 자신뿐이라는 것. 도리는 망태기를 꼭 쥐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웅크리고 있으면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무사가 가끔 바위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 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금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지치를 붙인 자리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는 멎었지만 상처 주변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열이 오를 수 있어요. 오늘 밤 어머니한테 데려가야 해요. 도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임금이 눈을 반쯤 감은 채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런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예,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곰한테 긁힌 사냥꾼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덜하니까요. 임금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쓴웃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요. 짐이 12살 아이에게 목숨을 맡기게 되었구나.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요. 임금이 그 솔직한 대답에 다시 한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사 박내금이가 도리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산을 얼마나 아느냐?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저 자들이 산 아래 진을 치고 있다면 아래쪽 길로 안 가도 돼요. 저만 아는 길이 있어요. 박내금이가 도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어두워지면 내 말대로 하마.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망태기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묵은 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쌀을 조금씩 입에 넣어 삼켰지요. 그러더니 나머지를 임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기운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임금이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산속 소년의 손바닥 위 날쌀을 받아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임금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쌀며 자를 집었습니다. 박내금이가 눈을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는 듯 했지요. 이윽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산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도리가 먼저 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방을 살폈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지요. 산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횃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말 냄새도 났습니다. 역적들이 산 아래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도리가 고개를 들어 별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나오세요. 박내금이가 임금을 부축하여 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이 이를 악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했지요. 저쪽 길은요? 도리가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산등성이로 가야 해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등성이를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저희 집이요. 박내금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등성이를 이 밤에 전하 몸으로 그게 되겠느냐? 제가 아는 길이면 돼요. 짐승길이라 걷기 편해요. 짐승길이 사람 발에도 편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보면 알아요. 임금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가자. 여기 있는 것보다 낫다. 박내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리가 앞장서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도리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냄새, 흙냄새, 나무 냄새로 길을 잃고 있었지요. 짐승들이 다니는 낮은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박내금이는 임금을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 아이를 믿어야 하는 게냐? 박내금이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은 믿었다.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사오나 계속하자. 한 시즌쯤 걸었습니다. 등성이를 하나 넘고 계곡을 건너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막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이었지요. 저기에요. 도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움막 앞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보다 훨씬 큰 그림자였습니다. 누가 있어요? 도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움막 문을 열더니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이 이 산에 있다고 들었소. 혹시 본 것이 없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약초나 캐는 안악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게요? 이 산에 아이 하나와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 아이는 어디 있소? 아이는 산에 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소. 만약 임금이나 그 호위를 보거든 알려주시오. 잘 되면 상이 클 것이오. 그림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도리는 숨을 죽이고 그 사내를 보았습니다. 역적의 수하 무사였습니다. 혼자였지요.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내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뒤를 돌아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도리야, 이게 어머니, 이분 치료해 드려야 해요. 순이의 눈이 임금에게서 박내금이에게로 다시 임금에게로 움직였습니다. 그 찢긴 옷, 굳어버린 상처, 무슨 일인지 단박에 알아차렸지요. 그런데 순이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을까요? 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움막 안이 좁았습니다. 임금을 눕히자 박내금이가 설 자리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순이가 재빠르게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약초 상자를 열었습니다. 박내금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의원이요? 아닙니다. 그냥 약초 캐는 사람이에요.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소? 순이가 상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화살이 깊이 박히지는 않았어요. 스쳐 지나간 거라 살을 꿰매야 합니다. 아프실 거예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하시오. 순이가 망설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씻어내고 삶은 실로 꿰맸습니다. 임금이 이를 악물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박내금이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순이가 이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은 움직이지 않으셔야 해요. 열이 오를 수 있으니 이 탕약을 드세요. 임금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산에서 살아온 안악입니다. 임금이 그 답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적의 수하들이 산을 더 촘촘히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나절부터 사람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도리가 산 위에 올라 살펴보니 아래쪽 길목 세 군데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도리가 박내금이에게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막혔어요. 얼마나 되느냐? 세 군데요.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은 절벽이라 사람이 없어요. 북쪽 절벽을 넘을 수는 없다. 저나 몸으로는 무리다. 알아요. 지금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찌한다는 말이냐? 사흘을 여기 숨어 있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박내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금이 자리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박내금이, 예, 전하. 아이 말이 맞다. 지금 나가면 죽는다. 하오나 전하, 이곳도 안전하지 않사옵니다. 어젯밤에도 수하 하나가 다녀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다친 몸으로 절벽을 넘으란 말이냐? 박내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도리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이 산을 모르잖아요. 저는 알고요. 그래서 제가 수하들을 다른 데로 끌어낼 수 있어요. 박내금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약초캐는 아이처럼 돌아다니면 돼요. 저는 원래 이 산에 있는 아이니까요. 수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면 어머니가 여기 오실 때 안전한 길로 오실 수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된다. 도리야, 어머니, 위험해. 저 사람들이 너를 붙잡으면 붙잡히지 않을 거예요. 이 산 눈 감고 다녀요. 그건 그렇지만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예, 내가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해야 한다는 것이냐? 도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요. 임금이 도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다. 알아요. 두렵지 않느냐? 도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무서울 때는 더 천천히 움직이라고요. 뛰면 더 잘 보이니까요. 임금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가거라. 조심하여라. 그날 아침 도리는 빈 망태기를 들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산을 오르는 아이처럼 보였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여기저기서 쓸만한 풀을 뜯어 망태기에 넣었습니다. 동쪽 길목수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야, 거기 서라. 도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사 3명이 다가왔습니다. 너 이 산에 사느냐? 예. 임금 행렬을 보지 못했느냐? 어제 사냥 나왔다가 사라진 사람들 말이다. 도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저는 어제 북쪽 능선에서 약축했는데요. 북쪽 능선. 거기 어떻게 가느냐? 요 위로 올라가서 바위 지나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 없어요. 곰이 가끔 나오거든요. 무사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곰. 예. 어제도 곰 발자국 봤어요. 근데 왜요? 거기 가시려고요. 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도리가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임금님이 거기 있을 수도 있겠다. 곰 피해서 거기 숨으셨나. 그쪽 동백나무 밑에 큰 굴이 있거든요. 무사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정확히 어디냐? 저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라. 어서 말해라. 도리가 손을 들어 북쪽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말한 대로 곰이 사는 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임금이 있는 쪽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지요. 저기 보이는 큰 바위 2개 있죠. 그 사이로 올라가서 소나무 3그루 지나면 돼요. 이리 와봐라. 그 굴이 정확히 어디냐? 자세히 말해. 무사 하나가 도리의 어깨를 잡으며 캐물었습니다. 도리는 겁먹은 척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기 올라가다 보면 돌무더기 있잖아요.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고사목 3그루 있어요. 그 밑에 검은 흙이 패인데 있는데 거기가 굴 입구예요. 진짜예요. 저 매일 약초 캐러 다니는 길이에요. 무사가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가보자. 이 산에서 사는 아이 말이라면 믿을 만하다. 잠깐, 이 아이가 우릴 속이는 건 아니냐.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약초 캐는 아이잖아. 무사들이 도리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낡은 삼배 옷, 흙 묻은 발, 망태기. 어디서 봐도 산 아이였지요. 됐다. 가자. 무사들이 북쪽 능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망태기를 조였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고사목 3그루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흙이 패인 곳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검댕이가 긁어놓은 자리였고 진짜 굴 입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헛걸음을 할 게 분명했지요. 한 군데 해결했습니다. 이제 남쪽이었습니다. 남쪽 길목에는 무사 5명이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쪽에는 정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캐는 척 천천히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를 파악했지요. 무사들은 길목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눈을 주지 않았지요. 아래쪽에서 누가 내려오는지만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도리는 그 빈틈을 꿰뚫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도리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은 5명이에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장에 내려가야 하지 않아요? 늘 가시는 길로 가시면서 저 사람들 지나치면 돼요. 순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어머니 얼굴은 이미 어젯밤에 봤으니까 의심은 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 길목 무사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오세요. 그걸 알아야 내일 내려가는 길을 정할 수 있어요. 순이가 도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2살이 맞긴 한 거냐. 도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순이는 머릿수건을 고쳐매고 움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광주리를 하나 들고 평소처럼 장터로 내려가는 발걸음으로 걸었지요. 움막 안에서 임금이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예, 홍대감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었느냐?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홍대감 지시대로 수색하라고 했어요. 그 말만 들었느냐? 다른 말은 없었느냐? 전하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도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여자를 찾아라는 말도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이, 내 어머니 이름이 순이가 아니더냐? 예, 저 자들이 내 어머니를 찾는다 했느냐? 그랬어요. 근데 왜요? 임금이 박내금이를 보았습니다. 박내금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도리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어머니를 찾아요? 임금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짐도 아직 모른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구나. 그날 오후 순이가 돌아왔습니다. 광주리의 빈손으로 하지만 눈빛에 무언가를 담고 왔지요. 서쪽은 7명이에요. 그리고 순이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 포위가 내일 오전에 좁혀진다고 했어요. 장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역적들이 마을 사람들 며칠 돈으로 사서 함께 산을 뒤질 모양이에요. 박내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상처가 사흘은 지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하오나 전하, 사흘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짐도 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일까지 버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다. 순이가 임금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하루는 됩니다. 이틀은 무리예요. 그렇다면 내일 새벽에 움직여야 하오. 모두의 눈이 도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도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산 전체를 그리는 것 같았지요. 길과 길 사이, 바위와 나무의 위치, 수하들이 서 있는 자리. 이윽고 눈을 떴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쪽 길목 7명. 내일 새벽 달 굴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서 저 사람들 시선을 다른 데로 끌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이분들을 데리고 서쪽 아랫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선을 어떻게 끈다는 말이냐. 도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박내금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이 산에 곰이 한 마리 있어요. 제가 아는 곰이에요. 그 곰 굴 근처에 저 사람들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곰을 이용한다는 말이냐? 예. 곰은 놀라면 달아나는데 자기 굴 가까이 사람이 오면 달아나지 않아요. 겁을 줘서 쫓아보내요. 7명이 곰 때문에 난리가 나면 어머니가 그 틈에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운마간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임금이 먼저 말했습니다. 위험하다. 알아요. 곰이 너를 공격하면 어찌한다. 제가 곰이랑 아는 사이예요. 제가 있으면 곰은 사람만 쫓아요. 박내금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 12살부터 저 곰 봐왔어요. 이름도 있어요. 곰의 이름을 붙인다고. 검댕이요. 박내금이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한숨인지 기가 막히는 한숨인지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이 낮게 웃었습니다. 검댕이라. 예, 검은색이라서요. 알겠다. 내 말대로 하마. 그날 밤 운마간에서 5사람 아니 4사람과 한 마리의 이름을 건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내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역적의 수하 2명이 다시 운마 근처를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낮에 북쪽 굴로 보냈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였지요. 도리가 밖에서 지켜보다가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명이 와요. 곧 문을 두드릴 거예요. 순이가 침착하게 임금을 집더미 뒤로 숨겼습니다. 박내금이는 내금이 갑옷을 벗고 삼배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도리는 망태기를 열고 아무것도 아닌 듯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시오? 우리는 산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중이오. 이 근방에 낯선 사람 보지 못했소.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아침부터 집에 있었는데. 무사 하나가 고개를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더미, 약초 묶음, 약초를 다듬는 아이, 그리고 무뚝뚝하게 서 있는 덩치 큰 사내. 저자는 누구요? 순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라비예요. 이틀 전에 왔어요. 무사가 박내금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박내금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요. 혹시 낯선 사람 보면 아래 마을에 알려주시오. 무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이가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박내금이가 식은땀을 닦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간이 크오. 산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집더미에서 임금이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집먼지 투성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도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도 피식 웃었습니다. 박내금이가 2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십니다. 박내금이도 웃어라. 안 웃으면 더 이상하다. 그날 밤 이상한 평화가 움막 안에 잠시 흘렀습니다. 순이가 보리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넷이 나눠 먹었지요. 임금이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순이가 단호하게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드셔야 내일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임금이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임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산에 얼마나 사셨소? 돌이 낳고 바로 왔으니 12해가 됐네요. 전에는 어디 계셨소? 순이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양이요. 한양 어디요? 그냥 한양이요. 임금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지요. 박내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리만 몰랐습니다. 그저 죽을 열심히 먹으며 내일 새벽 작전을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지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도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옷을 입고 삼백근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망태기는 두고 갔습니다. 빈손이 더 편했습니다. 순이가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리야,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겠느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댕이가 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 검댕이는 저한테 달려들지 않아요. 저 사람들한테만 달려들어요. 그게 어떻게 안심이 되는 말이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순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조심해. 예. 도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리의 발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쪽 길목을 향해 한참을 걷다가 방향을 틀어 북서쪽 능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검댕이 굴이 있었지요. 굴 앞에 도착해 도리는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검댕아, 굴 안에서 꿈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야, 나. 큰 검은 덩어리가 굴 밖으로 코를 내밀었습니다. 킁킁거리더니 도리를 알아보고 다시 움직임을 멈추었지요. 도리가 품에서 옥수수 몇 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검댕이가 혀로 핥아갔습니다. 미안해. 오늘 부탁이 있어. 도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검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큰 눈이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도리는 서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서쪽 길목에 있던 무사 7명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능선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리고 풀숲을 헤치고 나타난 검은 덩어리. 곰이다. 곰이 나왔다. 무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이 한꺼번에 뿔뿔이 흩어졌지요. 검댕이는 달아나는 사람들을 한 차례 쫓다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리였습니다. 도리가 손을 들어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가. 저쪽. 검댕이가 잠시 도리를 보다가 꿈틀하며 숲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쪽 길목이 텅 비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쪽에서 세 사람이 빠르게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앞장서고 박내금이가 임금을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지요. 그리고 산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리가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넷이 합류한 것은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였습니다. 박내금이가 도리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다쳤느냐? 아니요. 정말 곰이 너를 공격하지 않았느냐? 검댕이는 제 친구예요. 박내금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금이 도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도리야. 도리는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요. 이제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마을 아래로 내려가면 역적의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적어도 하루는 길을 걸어야 했지요. 임금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박내금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네 사람은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박내금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안쪽 길에 말 두 필이 매여 있었습니다. 역적의 수하들이 마을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말을 구해야 합니다. 저나 몸으로 걸어서 한양까지는 무리입니다. 마을에 말을 파는 집이 있느냐? 모릅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오참봉 약방에 가면 돼요. 약방에 말이 있느냐? 마부도 있고 말도 있어요. 저 아는 사람이에요. 박내금이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역적 수하들이 마을 안에 있다. 전하가 들어가시면 임금이 말했습니다. 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예, 도리가 가면 되지. 모두의 눈이 도리에게 쏠렸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참봉 아저씨한테 가서 말 빌리면 돼요. 저 오참봉 아저씨한테 약초 오래 팔았어요. 제 말은 들어주실 거예요. 순이가 도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도리야, 그 사람들이 마을에 있다. 약초 캐는 아이가 약방에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정은 도리가 한다. 순이가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어 순이와 눈을 마주쳤지요. 잠시 후 순이가 손을 내렸습니다. 도리가 마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역적의 수하 두 명이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아무것도 아닌 척 오참봉 약방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도리는 숨을 고르며 발을 내디뎠지요.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오참봉이 약재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 왔구나. 오늘은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냐? 도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약방 안에는 오참봉 혼자였습니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 말 두 필만 빌려주세요. 오참봉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길래? 야, 근데 마을에 이상한 일 있는 거 알지? 어젯밤부터 무장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너 오는 길에 보지 못했느냐?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아느냐? 도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참봉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믿죠? 그야 뭐, 믿지. 저한테 오래 약초 사셨잖아요. 한 번도 엉터리 약초 드린 적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저 믿어주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해요. 오참봉이 도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 거짓이라곤 없었지요. 오참봉은 도리와 3년 넘게 거래했습니다. 아이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참봉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구간 쪽문으로 가거라. 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그리고 도리야. 예, 조심해라. 오참봉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알고 묻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도리는 쪽문으로 마구간에 들어가 말 두 필을 끌고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로 돌아오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내금이가 말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구해왔느냐? 그랬잖아요. 임금이 말에 오르려다 상처 때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내금이가 부축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게요. 어머니, 도리야. 나는 이 산에서 사는 사람이야. 같이 가면 더 눈에 띈다. 그렇지만 괜찮아.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임금이 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겠소?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안전히 돌아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순이라고 합니다. 순이. 임금이 낮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소.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리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빨리 올게요. 응, 기다려요. 응,
순이가 도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도리가 말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의 수하들이 눈치를 챈 것이었지요. 저기다, 잡아라. 박내금이가 소리쳤습니다. 전하, 빨리 달리십시오. 새 필의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도리는 생전 처음으로 말 위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를 경험했습니다. 바람이 귀를 막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뒤쪽에서 네 필, 다섯 필의 말이 쫓아왔습니다. 박내금이가 소리쳤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이다. 왼쪽.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임금의 말이 조금 처졌습니다. 상처 때문에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전하, 박내금이가 돌아가서 임금 말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의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쩌나 앞에서도 막히는 건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기마대의 갑옷이 달랐습니다. 붉은 갑옷, 관군이었습니다. 내금이다. 내금이 지원군이다. 박내금이가 소리쳤습니다. 앞에서 내려오는 기마대가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선두에 선 장수가 내려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내금이 살아 계셨습니까? 전하 여기 계신다. 역적을 잡아라. 관군이 역적 수하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추격자들이 황급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화살이 날았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판을 채웠습니다. 도리는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싸움이 끝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적 수하들이 사방으로 달아났지요. 관군 장수가 임금 앞에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오위도 총부 부총관 이만석이 옵니다. 늦게 달려왔사옵니다. 임금이 말 위에서 내려섰습니다.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지요. 박내금이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찌 알고 왔느냐? 이틀 전 밤 어느 안악이 마을 보부상편에 쪽지를 보냈습니다. 전하가 청룡산에 계신다고 즉시 출발하였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도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안악이라 했느냐? 예, 전하.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 내려갔던 그날 보부상에게 쪽지를 부탁했던 것이었지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도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산에 남겨진 것, 역적들이 어머니를 찾는다는 것, 임금이 어머니 이름을 이상하게 들었던 것. 박내금이가 조용히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역적들이 그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다. 그 여인의 아들도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야. 예, 내 어머니 말이다. 예, 짐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예, 내 어머니가 한양에서 왔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느냐? 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임금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 그 짧은 말이 도리의 가슴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전하, 제 어머니가 왜요?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내금이가 임금 귀에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임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굳었다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임금이 이만석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청룡산으로 돌아가거라. 산속 움막에 여인이 있다. 반드시 안전하게 데려오라. 예, 전하.
이만석이 기마 10명을 이끌고 말을 돌렸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제가 길 알아요. 도리야, 전하, 저도 갈게요. 임금이 도리를 말렸습니다. 기다려라. 어머니가 혼자예요. 기다리면 된다. 홍대감 수하들이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제가 갈게요. 임금이 도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다려라, 도리야.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달랜다는 느낌이었지요. 도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말들이 청룡산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기마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어디 있소? 여인은? 움막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움막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도리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흔적은 끌려간 것 같습니다. 땅에 발자국이 여럿이었습니다. 도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홍대감의 수하들이 어머니를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가더니 땅에 떨어졌지요. 12살 소년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이만석과 관군들이 모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리야, 어머니를 데려가야 해요. 그러마,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그러마, 홍대감이 어머니를 잡아갔어요.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하면.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이 도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짐이 반드시 데려온다. 약속한다. 도리가 임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눈 속에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도리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눈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도리는 한양으로 향하는 말 위에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옥색 저고리, 약초 물이 든 손, 도리를 안아주던 팔, 욕심을 버려야 귀한 것이 보인다던 그 말, 눈물이 말 갈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양 경복궁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임금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내관들이 달려 나왔고 의원이 뛰어왔습니다. 임금의 상처를 다시 살피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지요. 도리는 궁문 앞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요. 기둥 하나가 자기 움막보다 컸습니다. 박내금이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들어가자. 어머니는요, 전하께서 반드시 찾으신다고 하셨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홍대감이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할 거예요. 전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 도리가 박내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머니가 왜 잡혔는지 알아요? 박내금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 짐작하는 바가 있다. 말해줘요. 그건 전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 같다. 지금 전하는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러니 기다려야 한다. 도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지요. 한편 도성 안 홍대감의 사저에서는 그날 밤 긴박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살아 돌아왔소. 홍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앞에 무릎을 꿇은 수하가 고개를 숙였지요. 예, 대감. 오위도 총부 지원군을 만나. 됐소. 홍대감이 손을 들어 말을 자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에 음영을 만들었지요. 선량해 보이던 눈꼬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잡았습니다. 지금 별채에 있습니다. 홍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소. 그 여인이 있는 한 임금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 그 여인이 대체 누구이기에? 13해 전 일이요. 홍 대감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아끼시던 후궁이 있었소. 신분이 낮았지요. 내관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왕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돌았소.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소. 그래서요? 사실이었소. 홍 대감이 돌아섰습니다. 현 임금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그 왕자가 있어서는 안 되었소. 그래서 그 어미를 도성 밖으로 쫓아냈소. 아이와 함께 참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임금을 구한 그 산속 소년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홍 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소. 임금이 그 아이를 만났소. 이제 그 아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임금 자리가 흔들리오. 그러면 그 아이도, 여인이 있으면 아이도 온다. 아이가 오면 둘 다 처리하면 돼요. 홍 대감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임금은 상처를 무릅쓰고 편전에 나섰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모두 모였지요. 어젯밤 임금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자들, 기뻐하는 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홍 대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지요. 오히려 누구보다 기뻐하는 얼굴로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신이 이토록 기쁜 날이 없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하늘이 전하를 지키셨습니다. 임금이 홍 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이 기쁘겠구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편전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임금이 서둘러 내전으로 물러났지요. 박내금이가 내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도리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홍 대감이 직접 왔더구나. 예, 전하.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오래된 인간이라 그렇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야. 예, 내 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도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디요? 홍 대감 사저 별채다. 지금 가야 해요. 아직 안 된다. 왜요? 지금 가면 홍 대감이 증거를 없앤다. 내 어머니도 위험해진다. 도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요? 어머니가 거기 갇혀 계신데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요? 짐에게 생각이 있다. 홍 대감을 제대로 처단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하루만. 도리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쏟지 않으려 했지요. 어머니가 하루 동안 괜찮을지 모르잖아요. 임금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어찌 그걸 아세요? 홍 대감에게 내 어머니는 패 하나다. 패는 버리지 않는다. 쓸 때까지는. 도리가 임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믿어요. 믿는다. 그럼 하루 기다릴게요. 딱 하루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하루가 도리에게는 열흘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궁 안에서 도리는 처음으로 나무 마루 위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쌀밥을 배불리 먹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맛이 없었습니다. 방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시죠?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요. 도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귀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을 부렸나요? 임금님을 구해서 어머니가 위험해진 건 아닌가요? 도리는 대답이 없는 물음을 혼자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숨겨준 것, 어두운 밤에 안전한 길로 안내한 것, 곰을 이용해 길을 연 것, 그 어느 것도 욕심이 아니었지요.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에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보인 거예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도요.
도리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임금이 움직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금이 정예 20명만 데리고 소리 없이 홍대감 사저로 향했지요. 박내금이가 앞장섰고 도리도 함께 갔습니다. 도리가 임금 옆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없으면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저씨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이 낫다. 임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리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입을 다물었지요. 홍대감 사저는 도성 안에서도 큰 축에 드는 집이었습니다. 기와가 겹겹이 쌓이고 담장이 높았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밤중이라 집 안은 조용했지만 담 안쪽에서 가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를 세운 것이었지요. 박내금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경비가 6은 됩니다. 별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면. 도리가 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넘어가서 볼게요. 박내금이가 도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 위험하다. 저 담 높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뒷산 절벽보다 낮아요. 그렇더라도 들어가서 어머니 찾고 문 열어드릴게요. 박내금이가 임금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야. 예. 경비에게 들키면 소리를 질러라. 바로 들어간다. 예. 도리가 담을 보았습니다. 낮은 돌담이었습니다. 발 하나를 디디고 훌쩍 넘었지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짐승 다루듯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담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도리는 낮게 엎드려 기어가며 사방을 살폈습니다. 경비 2명이 정문 쪽에 있었고 1명이 안채 옆에 있었습니다. 별채는 어디일까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달고 다니는 냄새였지요. 익모초와 당귀가 섞인 그 냄새를. 도리는 그 냄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작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도리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 낮게 불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리? 예, 저예요. 어찌 여기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문이 잠겼어요. 자물쇠 열쇠가 어디 있어요? 안에서는 모른다. 저쪽 경비가 가지고 있을 거야.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 1명이 별채 쪽을 등지고 서 있었지요.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뒤쪽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지 하나를 꺾어 아래로 던졌습니다. 경비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경비가 소리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등 뒤로 도리가 소리 없이 내려와 열쇠 꾸러미를 손에서 스르르 빼냈습니다. 경비가 돌아보았을 때는 도리가 이미 별채 문 앞에 있었지요.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경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서라. 그 순간 대문이 쾅 열렸습니다. 내금이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경비들이 칼을 뽑을 새도 없이 제압되었습니다. 도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옷이 헝클어지고 발이 묶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지요. 어머니, 도리가 뛰어들었습니다. 순이가 도리를 꽉 안았습니다. 도리야, 다치지 않았느냐? 예, 어머니는요? 나도 괜찮다. 어머니. 응. 무서우셨죠? 순이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버텼다. 도리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홍대감은 그 새벽 안채에서 잡혔습니다. 임금이 직접 들어왔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달려와 고하자 그때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임금이 안채 대청 앞에 서서 홍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홍대감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신은 아무것도 오해라 했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별채에 있는 여인은
누구의 명으로 잡아왔느냐? 그건 홍대감. 예, 전하. 청룡산에서 짐을 노린 화살은 누가 쏘았느냐? 홍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만석. 예, 전하. 이 자를 결박하라. 박내금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이것이 무슨 짓이오? 나는 정의품 당상관이오. 전하 증거도 없이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다. 홍대감이 부릅뜬 눈으로 임금을 보았습니다. 화살을 쏜 무사 셋이 이미 잡혔다. 그 중 하나가 밤새 실토했다. 홍대감의 이름을, 홍대감의 도장을 들어 명을 받았다고 홍대감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임금이 별채에서 나온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도리 손을 잡고 대청 앞에 서 있었지요. 13해 전경이 이 여인을 도성 밖으로 쫓아낸 것도 알고 있다. 홍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전하, 그 여인의 아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전하의 왕위가. 그만. 임금이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왕위가 흔들릴까 두려워 짐을 죽이려 했느냐? 무고한 여인을 잡아 가두었느냐? 그것이 30년 충신의 짓이더냐? 홍대감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내금이가 홍대감의 팔을 꺾어 뒤로 묶었습니다. 이 자를 의금부로 압송하라. 관련된 수하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예, 전하. 홍대감이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전하,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도 그냥 두실 겁니까? 나라가 어찌 되는지 두고 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사저 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청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고생하셨소.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13해 전에 일은 짐도 몰랐소. 홍대감이 숨긴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지요. 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전하,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말해야 하지 않겠소. 아이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임금이 오랫동안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길 위에서처럼. 도리야. 예, 짐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야겠다. 도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도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임금이 조용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13해 전 선왕 폐하께서 아끼시던 분이었다. 선왕이 돌아가신 후 홍대감이 내 어머니와 너를 도성 밖으로 쫓아냈다. 내 어머니 뱃속에 선왕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리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다. 도리야.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도리가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리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기다렸습니다. 박내금이도 이만석도 숨을 죽였지요. 마침내 도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순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청룡산으로 돌아갈 거예요. 임금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제 집이에요. 검댕이도 있고 오참봉 아저씨도 있고 제가 아는 약초 자리도 있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도리야, 저한테 높은 자리 같은 거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박내금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도리가 박내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아저씨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나는 무사다. 저는 약초꾼이에요. 다 똑같아요. 박내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만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요. 임금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산에서 도망치고 상처 입고 두려워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지요.
알겠다. 예. 하지만 한 가지는 들어야겠다. 뭐요? 지금 내 움막은 불에 탔다. 새 집을 지어주겠다. 청룡산에 도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댕이 굴 근처면 좋겠어요. 박내금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곰 근처에 집을 짓겠다고? 검댕이가 외로울 것 같아요. 이만석이 기침을 했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이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리하마. 홍대감은 사흘 후 의금부에서 모든 죄상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의금부 취조에 참관했습니다. 조정신하 28명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의금부 도사가 죄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 전하를 시해하고자 사주를 받은 무사 15명을 청룡산 산양 행로에 매복시킨 죄. 둘, 산을 포위하고 수색하여 전하를 죽이고자 한 죄. 셋, 왕족 혈통의 아이와 그 어미를 13해 전 도성 밖으로 불법으로 쫓아낸 죄. 넷, 무고한 여인을 납치하여 사저에 감금한 죄. 홍대감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오해이옵니다. 전하, 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수하들이 제멋대로 한 일이오. 제멋대로?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의금부 도사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홍대감의 도장이 찍힌 밀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청룡산 산양 날짜와 행로, 매복 위치가 손으로 적혀 있었지요. 이 도장은 경의 것이 아니냐. 홍대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화살을 쏜 무사 셋이 차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은 홍대감 댁에서 은자 20냥을 받았습니다. 전하의 행렬을 막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은 홍대감의 참모 이성달에게 직접 명을 받았습니다. 이성달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대감이 이성달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배신자, 배신이 아닙니다. 대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조정신하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30년간 충신으로 이름을 날린 홍대감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광경이었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홍대감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삼족을 연좌하되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가솔은 유배에 처한다. 홍대감 본인은 제주도에 유배하되 종신토록 풀어주지 않는다. 재산은 몰수하여 나라에 귀속하고 그 일부는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라. 홍대감이 끌려나가며 도리를 보았습니다. 도리는 순이의 손을 잡고 대청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홍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네 이놈, 산속 약초나 캐던 놈이 감히 나라의 일을 어지럽혀.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짐이 살았다. 더 할 말이 있느냐? 홍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저녁 도리와 순이는 청룡산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임금이 새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와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오참봉 약방에도 넉넉한 쌀과 돈이 전달되었지요. 이만석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또 오시오. 전하께서 기다리십니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위에서 도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양 도성 남대문이 작아지고 있었지요. 어머니. 응,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요?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지. 우리는 청룡산 모자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졌다. 뭐요? 움막이 없어졌으니 새 집에 방이 2개는 있어야겠어. 도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검댕이 방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 곰이 왜 집에 있어야 하냐? 친구잖아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지요. 두 모자가 청룡산으로 올라가는 길.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어디선가 다람쥐가 달아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약초 냄새,
흙냄새, 나무 냄새, 집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능선 쪽에서 익숙한 검은 덩어리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습니다. 도리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진짜 귀한 것이 보입니다. 순이가 도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은 결국 왕의 아들이 아닌 청룡산의 소년으로 살기를 선택한 아이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그 이야기는 청룡산 기슭에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해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